국제유가가 불안한 요즘 영국에서는 녹색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모든 신규 주택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먼저 용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주택단지입니다. 집 위에 바람을 이용한 환풍시설이 달려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판이 지붕뿐만 아니라 유리창에도 설치됐습니다. 유리창은 3중창, 벽엔 30cm 이상의 단열재가 들어갔습니다. 온수와 난방은 주택단지에는 바이오 시설에서 제공합니다. 여기 베드 재질의 특징은 저런 독특한 시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민들의 삶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보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백가구가 거주한 지 9년째. 전기 사용량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고 온수와 난방 사용량도 30%에 불과할 정도로 생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Then they see that their neighbours, are recycling, are joining the car club, and they think, okay, that looks quite normal, and I'll join in too. 영국 정부는 이런 친환경 주택 보급을 국가 전략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1에서 6단계까지 등급을 정하고 신규 주택은 일정 등급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But increasingly they'll be able to go higher and higher up the scale. And also governments and others will require higher targets. 주택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영국 전체의 4분의 1. 5년 뒤 2016년에는 모든 신규 주택을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영국의 야심찬 목표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온실가스 중에 4분의 1 정도가 건물에서 배출이 되는군요. 산업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교통 분야보다는 많죠.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온실가스 정책을 세웠는지 또 잘 지키고는 있는지 정홍규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에너지 절감형으로 지어지고 있는 한 주택입니다. 단열재를 기준보다 4배나 두껍게 쓰는 등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비싼 건축비 때문에 80%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 했던 당초 목표는 수정해야 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당장 투여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던 거죠. 애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좀 많이 감소를 시켰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비용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지만 에너지 저소비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 기준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형편입니다. 정부 공인된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하고요. 그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공사비를 일부 보존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세제적인 혜택을. 전문가들은 특히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관련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